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았다. 마지막 날 기념으로 해를 보려고 했으나 결국 보지 못했다. 엄마는 바닷물이 짜다고 했다. 짠물을 먹고 난 뒤에 커피 맛이 그리웠던 것 같다. 펜션에서는 아침 사식을 넣어줬다. 메뉴는 전복죽이었다. 펜션에서 나와 비밀의 숲을 가기로 했다. 진한 고흐의 정원처럼 뜨고 있는 숲밭이라고 했다. 입장료는 매우 저렴했다. 2,000원이었다. 옆에서 뒤로 높이 뻗은 울창한 나무들이 보였다. 높은 나무 사이를 걷다 보니 생각나는 말이 있었다. 난쟁이 똥자루. 높은 나무들은 비자림과 다른 느낌을 주었다. 아빠는 한라산 주차장에서의 포즈와 같은 포즈를 취했다. 들어가 보니 비밀의 숲이라는 말에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엄마는 사진을 더 많이 찍고 싶어 했다. 난쟁이 똥자루 확장판이 나왔다. 머리 위로 나뭇잎들이 살랑대는 소리를 들었다. 여러모로 추천하고 싶은 스팟 중 하나다. 이어서 상궁부리를 갔다. 억새가 예쁘게 폈다고 했다. 아빠는 억새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입구로 들어가서 걷다 보니 조금 멀리 억새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와, 이런 억새밭은 처음 봤다. 진짜 제대로 맞춰왔다는 생각을 했다. 밑에서 올려다보니 억새들이 좀 더 풍성하게 보였다. 엄마의 비행기 시간이 임박해져서 급히 김만복 김밥을 사기로 했다. 그리고 건너편에 처음 보는 메뉴를 샀다. 이름하여 산도위치. 계란을 튀겨서 빵 사이에 넣은 음식이었다. 입에서 녹는 맛이었다. 젊은 사람들 취향에는 대체로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렌트카를 반납하고 공항으로 향했다. 일주일 만에 제주도 공항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아빠가 셀프 체크인 기계 앞에 섰다. 처음보단 좀 나아졌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기를 좀 하다가 여수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탔다. 태어나서 여수를 가보는 게 처음이었다. 제주에서 여수를 가는 비행기도 1시간가량이 걸렸다. 렌트카를 예약하지 않아도 된다고 호기롭게 말하던 아빠는 공항 밖에서 렌트카 회사를 찾아 헤매고 있었다. 그런데 공항 렌트카는 공항 내부에 출구로 나오자마자 바로 보이는 곳에 있었다. 이곳에서도 렌트를 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예약을 했다면 좀 더 좋은 차로 좀 더 싸게 할 수 있었다. 아빠가 이번 일을 계기로 예약의 필요성을 느꼈으면 좋겠다. 차를 타고 향한 곳은 남해였다. 내가 예약해둔 숙소로 향했다. 특이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숙소였고 나름 게스트하우스였다. 4인실을 예약했는데 숙소가 참 아담했다. 사장님한테 주위에 식당이 좀 있는지 여쭈었더니 남해는 시골이라 식당들이 일찍 문을 닫는다고 했다. 얼른 가보라고 하셨다. 그래서 달리기 시작했다. 다행히 주문을 받아주셨다. 안녕하세요. 식사할 수 있나요? 네, 몇 분이에요? 2명이. 네. 아빠는 남해에 와서도 명령 표시를 잊지 않았다. 멸치 정식을 시켰다. 멸치 조림과 멸치 회무침이 나오는 메뉴였다. 처음 보는 메뉴였고 생각보다 맛있었지만 계속 먹다 보니 조금 비렸다. 어쨌든 우리는 마지막 손님이었다. 숙소 앞에 카페가 있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들어가서 커피를 마셨다. 남해는 상당한 시골이었지만 야경은 생각보다 예뻤다. 오늘은 제주도를 떠나 남해로 왔다. 그랬다.